안녕하세요. 오늘은 원광대 삼본병원 가정학과 서유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주제, 우리가 어떻게 살을 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활 습관을 갖춰 나가야 되고, 또 병원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체중을 감량을 하는지 두 분 전문가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 가정의학과 김선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을지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의 한건희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비만 치료에 대해서도 워낙 관심이 이전부터 많으셨고, 또 새로운 약제가 나오게 되면서 또 환자분들 관심이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비만 진료를 어떻게 하시는지, 약물 치료가 주가 되는지, 또 다른 방법들이 또 있는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시고 계시는지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질문을 하시네요. 치료는 일단은 환자가 오면 비만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치료다. 한두 달 만에 쇼부를 보려고 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도 물론 기본이 되지만 그거 말고 본인의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꾸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거기에 약물은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거다. 당신은 어차피 평생 살을 뺀다고 생각하시고 약물은 힘들 때 조금 도와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행동요법, 또 정 안 되거나 적응증이 되는 분들은 수술을 받으실 수 있게 또 의뢰를 해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수술까지 포함하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약물, 행동요법, 또 운동요법, 영양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죠. 사실 이제 병원에 있다 보면 약 처방을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주된 거는 생활 습관을 계속해서 고쳐 나가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자기 모니터링 일기 같은 걸 써보면서 저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조절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약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우리 몸에서 원래 나오는 GLP-1이라는 호르몬을 이용해서 만든 치료가 많이 이용되고 있잖아요. 그 비만 주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만 주사는 지금 크게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싹센다. GLP-1이라고 하는 게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식욕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는 호르몬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그 식욕 중추에 작용을 해서 식욕을 갖다 떨어뜨리는, 사실상 이제 식욕 억제 효과가 추가되고, 부가적인 효과라고 하게 되면 이제 위 배출을 조금 늦춰주면서 음식물이 위 안에 오랫동안 남아 있으니까 이제 배가 좀 덜 고파지게 되는 게 이제 메인인데, 약제가 개발됨에 따라서 그 내용물 GLP-1이든 아니면 뭐 다른 뭐 GIP든 여러 가지가 이제 혼합되는 효과를 발휘하면서 그 체중을 결국엔 식욕 억제를 통한, 메인으로는 식욕 억제를 통한 이제 그 체중 감량을 이뤄내게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환자분한테 저는 이제 목표를 정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몇 킬로 정도 빼고 싶으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목표를 도달하지 못한다고 실패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제가 써본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뭐 한 100분 정도 쓰면, 예를 들면 뭐 100분 정도 썼다 하게 되면은 뭐 주사제로 치료를 하게 되면은 목표까지는 감량을 못해도 저희가 이제 비만에 대해서 5% 정도 감량하면 대사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는 거의 100%, 한 95명 정도는 도달하는 것 같고요. 환자 본인이 이제 데이터 따라서 나와서 달라지는 뭐 2년 썼을 때 몇 프로, 15%, 2년 썼을 때 20% 뭐 이렇게 되는 데까지는 저는 다 도달은, 2년까지는 사실 경험이 별로 없고요. 일단은 뭐 위고비 같은 약제는 사실은 2년이라고 보기 좀 어려우니까 나온 지가. 그래서 그런 약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뭐 체중 감량을 목표를 도달할, 싹센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목표를 도달하는데 한 15%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도달하는데, 그게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0%, 6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전에 이제 뭐 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떨어지는, 못 오는 사람도 있고 금액이 부담되는 사람도 있고, 이걸 다 제하고 나서라도 꾸준히 왔을 때 도달했던 사람은 저는 한 70% 정도 되지 않나? 60, 성공하는 사람의 70%. 비율이 70%.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효과가 좋기는 좋죠. 그리고 대부분 초기 약물들이 효과가 좋아요. 식욕 억제제 효과는.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사람들이 식욕 억제제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 약을 먹으면 밥이 막 꼴도 보기 싫어지고 저절로 안 먹히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식욕을 이기는 식욕 억제제 약물은 없다. 제가 환자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먹고도 배가 안 고파도 눈앞에 있으면 당신이 조절 안 하면 이거 더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식욕 억제제를 처방하고 먹고 주사를 맞아도 본인도 조절을 하고 환경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환자 중에 이분도 정신과에서 오신 분인데 여자분인데 알코올 중독이 있어요. 그래서 술 때문에 정신과를 다니시면서 항우울제, 우울증도 있으셔서 우울증 약도 많이 쓰고 그러면서 술도 먹고 안주도 먹고 그러면서 살이 엄청 쪘어요. 그래서 저쪽에서도 이제 살찌는 거를 이제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가급적 살이 덜 찌는 항우울제 이렇게 막 처방을 해주셨는데 저한테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술은 그래도 이렇게 계속 잔소리하고 정신과 상담하고 그러면서 많이 줄었는데 이 사람이 식욕 억제제를 처방하면 그것만 믿고 본인이 노력을 하나도 안 해요. 식사일기 써오라 그래도 아유 오늘은 안 썼어요. 차에 넣고 왔어요. 아이고 그거 너무 쓰기 싫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약간 뺀질뺀질하게 그렇게 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또 다시 술을 먹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다고 뭐 식욕 억제제를 제가 안 준 것도 아니고 용량을 맥시멈으로 쓰고 있는데도 그러면서 또 이거는 효과가 적으니까 이것도 추가해 주세요. 그래서 뭐 기존이 다른 이제 뭐 삭센다 같은 거 리라글루타이드 같은 거를 그것도 맥시멈 도주로 썼는데도 이 사람은 약을 먹고 있으니까 안심을 해. 그러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식사일기도 전혀 안 쓰고 그리고 요새는 또 밥에 꽂혀가지고 밥을 맨날 2공기씩 먹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는데. 그래서 약을 그렇게 먹고 막 주사를 맞고 있으니까 그 몸무게가 유지가 되거나 뭐 한 1-2kg 왔다 갔다 하는데 절대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돈을 이렇게 쓰면서 제가 좀 약간 혼내기도 하거든요. 가끔 이렇게 친한 분들은 이렇게 많이 해도 돈이 아깝지 않냐. 밥을 2숟갈만 조금 줄여봐라. 라고 이렇게 해서 알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다음 달 오면 또 똑같고 그래서 그분은 그래도 그거라도 약을 안 먹으면 너무 많이 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본인이 완전 거기에 정신적인 의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어떻게 바꿔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식욕을 이기는 약은 없다. 적응을 한다. 라고 이제 환자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위고비 성공률에 대해서 말씀 나왔었는데 위고비가 효과가 굉장히 좋은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현실적으로도 그런데 임상 연구에서 보면은 약물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 개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실제 임상 연구에서 약 한 15%에서 20% 정도는 체중 감량이 5%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반응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을 실제로 이제 임상에서도 보면서 마주하게 되고 생각이 나는 한 분은 그분은 이제 당뇨가 있으셨고 이제 비만하셨던 분인데 당뇨약 중에서 이제 같은 계열의 트루리시티라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을 쓰면서 혈당도 많이 좋아지시고 식사 조절도 잘 하셨는데 한 가지 운동을 안 하셨어요. 운동을 전혀 안 하셨고 원래도 근육량이 이제 굉장히 표준 미달이신 분이었는데 위고비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BMI 기준으로는 위고비 처방 적응증에 해당은 해서 드렸긴 했는데 오실 때마다 제가 교육을 드리긴 하지만 운동을 계속해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고비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체지방이 감소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제지방량만 감소하고 있어요. 근육만 빠지고 있어서 그분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위고비는 우리 끊고 이제 일단 혈당 조절 많이 됐으니까 식사 요법은 너무 과도하게 감량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단백질 섭취하고 운동하면서 이제 체질을 좀 바꿔나가자 이런 식으로 치료의 방향을 좀 전환했던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고비가 이제 뭐 그렇게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나한테도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을 오실 텐데 사실 그 약제에 대한 선택이라든지 또 계속 유지를 할지 말지 이거는 개별화되어져서 선택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위고비나 그런 비만 주사제는 가면 아무나 다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사실 내가 겉보기에 조금 통통한 것 같아서 비만 치료를 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건강상의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분들 사실 보면은 표준 체중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약제를 처방할 때는 그 약제 처방에 적응증이 딱 있습니다. 비만 약제의 경우에는 이제 BMI가 30 이상, 그리고 27 이상이면서 동반 질환이 있었을 때 이제 처방에 적응증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BMI를 정확하게 평가를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잘 평가를 받고 그 후에야 이제 약제를 처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교수님들께서도 이제 비만에 해당하지 않는데 오시는 환자분들이 가끔 계시나요? 그 적응증이 사실은 우리나라 비만 기준보다 조금 맞습니다. 높은 거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 비만하고 서구의 비만 기준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위고비 처방하는 기준은 서구 쪽 기준을 따른 거라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체중이지만 당뇨, 고혈압 뭐 이런 질환이 있을 때는 약간의 이렇게 여지를 주고 처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고비가 또 한 가지 적응증 받은 건 심혈관 질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던 연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적응증을 받았기 때문에 과체중이거나 뭐 비만이 아니더라도 그런 심장혈관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은 가책을 덜 받고 이렇게 처방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심도 깊은 논의가 좀 그렇죠. 필요할 것 이거 같습니다. 괜히 방송이 이거는. 잘못 나갔다가